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죠. 대통령이 시골에서 모내기 하던 노인한테 내가 누구요? 하고 물었답니다. 노인이 힐끗 보더니 이주일이요 하고 대답했다죠. 화가 난 대통령이 얼마 후에 노인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여기가 어디요? 라고 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번에는 초원의 집이요 라고 했답니다. 예전에 국방장관까지 지낸 분이 쓴 우스갯소리인데 아마 요즘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기서 이주일은 전두환 대통령을 닮았던 코미디언 이주일 씨를 말한 거고, 초원의 집은 당시 이주일 씨가 단골로 출연하던 업소를 말합니다. 이철이 장영자 사건으로 50 정권의 도덕성이 얼마나 흠집을 입었는지를 알 수 있는 요즘 말로 개그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죠. 전두환 대통령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철이 장영자 부부 사건이 터졌던 1982년 그해 12월 31일에 청와대 분위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이 12월 31일이니까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대통령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국정에 대한 청와대만의 자체 결산인 셈이었다. 1월 1일 날 야간 통행금지 폐지를 시작으로 학생들 교복 두발 자유화라든지 여러 가지 자유화 정책을 취했고, 올해 첫 시즌을 보낸 프로야구 이것도 관객 동원이 성공적으로 됐어요. 또 내년 IPU 총회 유치도 됐고, 우리가 제안한 태평양 구상도 상당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결산하라고 하면은 실망 그 자체란 말이지. 어쩌면 전두환은 한 해 결산의 방점을 바로 그 대목에 찍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82년 올 한 해 비서실은 실패했다고. 완전히 실패한 비서실이야. 그러나 내가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이 장영자 사건이라고. 비서진, 관계기관, 정당 할 것 없이 말이지, 이게 전부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아서 모두가 대통령이 관계되지 않았나 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 안 그래? 내 측근들이 나를 위해서 했던 걱정의 말이 시중에서는 전부가 유언비어가 돼버렸어. 그래도 누가 하나 적극적인 수습책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어. 내 임기 중에 말이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의혹 사건 같은 걸로 이 국가 원수가 교체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러나 이런 전두환의 호언장담은 얼마 가지 못했다. 잠시만요. 탈세 혐의 사실을 인정합니까? 112억 원 세금 포탈한 일이 있습니까? 1983년 8월 17일, 당시 재계의 신데렐라가 구속됐다. 명성그룹 회장 김철호. 그는 기발한 사업가였다. 당시로선 생소하기만 했던 콘도 사업을 통해 국내 레저 산업의 신경지를 개척한 사람이다. 지금도 한국의 레저 산업을 말할 때면 그의 이름이 맨 처음 등장할 정도로 그 분야의 선구자였다. 그러나 그가 구속되던 날 안무혁 국세청장의 발표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급격한 사업 확장을 해온 명성계열 기업의 국세 의무 이행 실적이 미약하고 탈세의 혐의가 극히 농후하고
또 그에 필요한 막대한 소요 자금의 조달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금융체계에 의한 근거가 전혀 없는 등의 의혹 사실에 유의하여 1983년 6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명성계열 전 법인에 대한 세무 사찰과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당 국세청은 명성계열 기업이 그동안 각종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또 자금 조달에 있어 은행 창구를 이용한 사채 자금의 변칙 사출하는 부정한 수법을 동원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명성그룹은 부도덕한 거액의 탈세 집단이었고 김철호는 그 집단의 중심 인물이었다. 게다가 한 시중은행 대리와 거래한 거액의 사채 문제까지 있었다. 이철이 장영자 사건의 핵심에 사채 문제가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5공화국으로선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철호는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17년 2월에 형을 선고받았고 명성그룹은 해체됐다. 콘도? 이 콘도가 뭐야? 리조트라는 휴양지에 들어가는 숙박시설을 말하는데 취사도 할 수 있는 호텔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조트 안에 취사 기능이 없는 숙박시설은 호텔이고 있으면은 콘도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철이 장영자가 구속되고 한 달이 채 안 된 어느 날 이학봉 민정수석 앞으로 한 건의 첩보가 접수된다. 허허, 이 김철호 이 사람 보아 특별한 경력도 없는데 이 기업을 이래 크게 키웠나? 전주 공부를 나와서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를 나왔다는 게 전부입니다. 사업 수완이 있었는지 68년도에 금강운수 합자회사 창업 이후 계속 성장했습니다. 콘도 사업은 79년도에 설악 콘도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골프장, 건설, 무역, 식품, 전자회사까지 16개 계열 그룹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하, 이 대단하구만. 일개 관광회사 하나 운영해갖고 얼마나 번다고 이 사업을 이렇게 키워? 시중에서도 바로 그걸 궁금해합니다. 통일교에서 흘러나온 돈이 아니냐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통일교? 그래서 확인해봤어? 예,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아니면은 이 돈줄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벌였다는 거야? 제일 유력한 정보는 청와대 배우설입니다. 청와대? 예, 각하의 장인 어른이신 이규동 장군이 김철호를 아주 아끼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보자. 여기 보면은 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22억 원이 전부인데 이 나머지 어마어마한 돈줄을 전부 각하의 장인 어른이 대줬다는 기가. 물론 그걸로는 명성의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장영자가 이 세상 뒤집어 놓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안기부까지 협조를 받아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알았어. 나와봐. 그러니까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이 당국에 처음 포착된 계기는 여러 가지 소문 때문이었는데 그 소문의 중심에 청와대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결국 청와대 배우설이 김철호 회장의 꼬리를 잡은 겁니다. 아무튼 그해 5월경부터 김철호 회장과 명성그룹은 당국의 레이더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명성그룹의 성장 신화에 대한 의문은 이미 그 이전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였죠. 자, 사진은 그만 찍으시고 차나 한잔 합시다. 예, 다 됐습니다. 16개의 방대한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계신데 주변에서 많이들 부러워하시죠?
1982년 3월경 경향신문 이성호 기자는 인물탐방이라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김초로와 인터뷰를 가졌다. 베일에 가려있는 신비의 기업인이라고도 하고 종교 재벌이라는 소문도 있죠. 수수께끼와 같은 기업인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통일교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런 소문도 듣고 있습니다. 소문일 뿐이란 말씀인가요? 이 기자님, 저는 예수교 장로의 장로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일을 많이 해왔는데 이것저것 관여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통일교인이란 소문은 왜 나왔을까요? 파가 다른 어떤 교회 간부가 그 사람 갑자기 커진 걸 보니까 혹시 통일교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한 말이 와전된 겁니다. 사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종교의 힘은 큽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죠. 요즘에는 이 사업이 커졌지만 한 번도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아름다운 강토를 더욱 아름답고 포근하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일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통일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성그룹의 자금 출처에 대한 괴소문은 통일교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다. 명성 문제가 국회에 처음 등장한 건 1982년 6월 초순. 국회에 출석한 정치근 법무장관이 사채시장 자금이 명성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은 없다는 말이 있었고 20여일 후 국회 재무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다. 한간에 명성그룹 자금 출처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그 내용 알고 있죠? 명성그룹에 대한 사회적 무리가 일어서 사업자금 출처 파악에 중점을 두고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 출자금은 195억 원이었는데 이 중 사채가 58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법인에서 원천 징수하지 않은 이자 소득세가 17억 2,500만 원이어서 과세 조치했고 이 중 15억 원은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구제 금융이 나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월급을 못 준 일도 있다고 합니다. 사채를 준 사람과 사채 성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명성그룹의 자금 성격을 반드시 규명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채업자가 얼마를 주었는지는 확인을 했으나 왜 주었느냐는 동기는 수사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국세청은 그 부분은 손대지 않습니다.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을 안기부에서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한 사람은 상업은행 김동겸 대리입니다. 김동겸 대리, 이 양반 명성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이었죠.